마음만은. 출판사에서 항상 네네. 리젝트 당하고. 네, 네, 근데 어떤 편견 없이 계속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자꾸 스스로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어떠한 인간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녀에게 그녀의 심리에 반전을 넣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집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편견 없는 그런 척하는 여자인 것처럼 너무 밝고 예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잠깐의 혼란이 오거든요. 그게 사실 어쩌면 또 그것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배우들과의 이 얘기, 이 상상의 이야기를 배우들한테 설득하고 배우들이 감정이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야기보다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한 것들은 그 뼈다귀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정.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배우분들한테 거의 다 맡겨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상상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치만 더 가지 말자. 그 이상, 어느 이상은 더 가지 말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분명히 가져가고, 그 외의 것들을 사실 어떤 철학으로 따지면 끝도 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메시지만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자라는 그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 우리의 어떤 안에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얘기는 다 배제했어요. 현실적인 소품 하나 안 나오거든요. 그 흔한 핸드폰 하나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에 그런 얘기를 더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 사실 승아가 왜 의심도 안 하고 이 집에 찾아가냐, 이런 부분부터도 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배우들이 다 그런 믿음하에 같이 가게 되니까 사실 캐릭터 부분은 되게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상미 씨라는 이 배우가 그 일종의 에이전시잖아요. 쫙 이렇게 관객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약간 싱겁다는 느낌도 좀 있었고, 좀 싱거운데? 근데 지금 자꾸 이 구혜선 감독님이랑 겹쳐지는 거야.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게 딱 갔다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이 이 인물에게 그대로 이입돼가지고 싹 접수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나는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에서의 그 여성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머니 초상화가 걸려있는 어떤 비밀의 통로로 딱 들어가는, 저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또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좀 그런 대목도 좀 싱거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까 배우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거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무수히 스태프들과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데서 뭐가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어떤 상업영화 코드라면 10분에 한 번씩 사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1시간 30분, 1시간 40분 동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차근차근 뚝심 있게 쌓아가자.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감정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싱겁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것들이 있어야만 감정이 다 몰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싱겁게 뭐가 걸리고 뭐를 눈치채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힘이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밀어붙인 게 있었어요. 그냥 가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마지막에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게 나도 있었어요. 그 의도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미료를 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싱거움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담백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일관되게 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좀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좋았어요. 놀이동산에서 마침내 할 때 있죠. 그 장면은 되게 깜짝 놀랐어. 그리고 굉장히 연출이 잘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몹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광장에 나왔잖아요. 그 청년이 처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근데 두 청년이죠. 알고 보면. 광장에서 딱 조우를 하는 거잖아요. 정체를. 네. 근데 주변의 세상은 굉장히 무심하고. 그렇죠. 네. 이거를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몹시 있는데 저거 어떻게 통제를 하면서 저렇게 딱 찍었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배우들 연기도 되게 좋았고. 그 장면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그 장면이 저희가 사실 회차가 23회차였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을 이틀, 그것도 대낮에. 네, 딱 하루에 10시에 입장해서 한 8시간 정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이틀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두서없이 찍었어요. 막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2번 찍었다, 10번 찍었다 했는데 배우들이 그 감정을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막 주문할 수 있지만 배우들이 사실은 그 감정을 잡아주셔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거 하나하나 앞뒤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했죠, 많이.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그만큼 그 부혜성 감독이 동료 의식을 느끼게끔 해준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아닌가요? 동료의식? 평소에 착하게 잘 지내나 보죠? 아니, 그래서 그렇지 하느라고. 않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일 때보다 감독일 때 더 관계가 좋아지긴 해요. 네, 배우일 때는 이제 제가 아닌 저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일 땐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감독일 때는 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안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사람들하고 되게 편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려 더 솔직하죠. 어떤 부분 화도 많이 내고요. 뭐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도 내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편견이군요. 저는 그래서 배우로 시작하신 감독분들이 배우들을 오히려 잘 통제하고 배우들과 잘 교감하고 훨씬 더 그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군요. 네, 분명히 더 있는 건 있어요. 네, 분명히 더 정말 스태프분들이 왜 배우 편만 드세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배우를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좀 편한 것도 있고요. 배우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제 단편 영화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했던 다 거의 전부 그런 스태프분들인데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이유가 제 게을러서. 진짜? 그러니까는 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그거 준비 안 돼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버리는 시간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전혀 영화에 보는데 진장이 없거든요. 뒤에 뭐 요만한 게 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뭐 신경 쓰신 분도 계시지만 전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태프분들이 더 디테일하시고 저는 계속 안 보여.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그냥 가자. 그러면 사실 스태프분들은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회의할 땐 그럴 때는 이제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사실은 그 제작 과정이 잘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몸을. 네. 근데 사실 그 앵글을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그것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을 붙이지 않더라도 따로 찍고 편집을 붙이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영리한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고민을 본인이 상상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두 분이 붙어 있다는 장면은 몇 장면 안 돼요. 한 5장면 그렇죠. 이내였던 네, 것 같은데 명확하게 두 사람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몸은 분명히 하나인 정보는 우리가 전달을 하되 두 사람. 근데 그걸 자주 보여주면 어쨌든 그 좀 감정이입하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은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일단 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깨지 말고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는
이게 우리가 제작비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콘티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 네네네. 근데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무조건 두 배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도 카메라를 항상 2대를 섭외를 하게 된 게 두 분이 등을 붙여서 연기는 같이 하게 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그 굉장히 인공적 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구감독이 많이 만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뭐 의도된 어떤 그런 그 구성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게 미술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했나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고 판타지적인 얘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그런 그림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 현실에 뒀으면 그 얘기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볼 때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가 다 현대적인 소품을 그래서 다 뺐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약간 비현실적인 색깔도 많이 넣어서 그 상태로 거기 있는 캐릭터 인물들도 다 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집 구조 세트 네, 세트죠. 그래서 등등 봤을 때 이게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진 세트가 아니어서 비교적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등등 세트와 조명과 여러 가지 색감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주 없는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저렴한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구조를 뭐 예를 들어 육각 구조를 만들면 6번의 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공간인 것처럼 했는데 다 같은 공간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껴 했죠. 네, 몰아서 하고. 보는 사람들한테 좀 착시를 주게끔 잘 조정한 거군요. 조명만 바꿔도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라는 얼굴 표정만 줘도 새로운 공간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